정청래 당대표의 선언으로 제214차 충북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최고위원을 속개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에 앞서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광희 충북도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정복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삼석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영 민주연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모선 수석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향엽 조직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지혜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한나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호경 당대표 민원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충북지역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강일 청주시 상당구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현희 천주시 홍덕구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노승일 충주시 징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원표 제천시 단양구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두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충북에 온 만큼 우리 충북 도당위원장님이 먼저 대표를 끊어주시고 최고위원들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발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 도당위원장님이 충북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먼저 하시죠. 먼저 기회를 주셔서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충북에서 민주당의 역사를 다시 쓰는 계기로 오늘 잡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 여러분, 충북도당 위원장, 충주 서원구 국회의원 이광입니다. 대한민국 승리의 기운이 쌓이는 이곳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방문하신 것을 충북도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대표팀은 올림픽을 위해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당도 충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지도부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곳 진천 선수촌은 우리 선수들이 땀과 눈물로 젊음을 불태워 국격을 높이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또한 최고의 스포츠 지도자가 지혜와 책임감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삶도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선수의 은퇴 후의 삶이나 비인기 종목의 열악한 환경은 늘 지적되지만 개선되지 않는 과제입니다. 체육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적에 관계없이 노력을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천은 진천 음성 혁신도시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인 곳이기도 합니다. 지방소멸로 신음하던 도시는 이제 회복과 성장의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 전체를 놓고 보면 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세가 약한 충북은 수도권과 통합 대전 충남 사이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정청래 당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당의 지도부께 이런 충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충북의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을 논의하면서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는데 충북은 배제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통합과 대전 충남의 통합 소식에 우리는 섬이냐라는 자주 섞인 말과 함께 때론 분노를 표출하시는 도민들도 계십니다. 균형 발전의 가치가 우리 충북의 문 앞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또한 대표님께서 제안하신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 제안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깊은 고뇌의 결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님께서 주장하신 당원 주권 시대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각별하고 세심하게 당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북도당도 당원과 함께, 주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충북이 민주당 승리의 바로미터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인사말을 하게 해주신 당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정청래 당대표께서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국가대표 선수촌 밀라노 동계올림픽 준비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바로 어제 선수단 결단식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71명 선수 여러분의 필승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고 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충북에 오니까요, 작년에 그 예결위원장으로 일할 때 생각이 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이광희 도당위원장님, 또 이모선 의원님, 송재봉 의원님, 이강일 의원님, 그리고 우리 오른쪽에 계시는 특히 우리 이혜원 의원님, 거의 예결위원장 거의 점거하시고요. 제가 거의 암기하다시피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사업 안 오면 큰일 난다. 또 오송 AI 바이오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등 이것을요, 저희 예결위원장 방에 와서 호소하시고 밤낮으로 전화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 의원님들을 통해서 우리 충북이 이 현안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우리 의원님들의 이 정말 열정적인 그 노력을 보면서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있었기에 이번 애결위에서 우리 도민의 염원이 우리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또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함께 노력하시는 그 열망으로 저희들이 반영이 됐는데, 여기에 또 멈추지 않겠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지금 충청권 광역급 급행철도 CTX 추진 사업도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해서 좀 해결해내고, 충북이 5급 3특 초광역 경제의 지금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요한 한 축에 결코 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당히 한 축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원내는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은 어제 정책 의총을 통해서 공소정법과 중수정법에 대한 집중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서 어제는 소속 의원들이 많은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 명칭과 이원화 문제, 공소청 검사의 보안 수사권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하는 일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서 강론에서는 치밀하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검찰 개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권력 남용의 가능성은 원천 차단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정청은 물론이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까지 열린 자세로 폭넓게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드디어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뒤늦게나마 인사청문회 개최에 협조한 점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은 국회 본연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혜훈 후보자를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정쟁보다는 차분하고 철저한 검증으로 청문 과정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촉구합니다. 이제 다시 상임위를 가동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이 아깝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엉터리 필리버스터는 이제 그만하고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175건의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등지고 있는 것은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고 민생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성윤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현장 최고위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로 열립니다. 이곳 진천에 있는 충북은 세종 충남과 함께 5국 중 중부권으로 묶여서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심장이자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님이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양당 합당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평소 지론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에 함께 맞서고 12.3 내란을 같이 극복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켜 증명된 원팀이기도 합니다. 당 대표님이 누구보다 우리 민주당과 당원을 아끼고 올해 지방선거 압도적 승리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깊이 고민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자는 정청래 대표님의 방향성 제시가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당대표의 제안으로 양당 합당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당원들과 함께 공론화의 문이 이제 막 열렸을 뿐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원 주권 정당입니다. 이번 합당 논의 자체가 당원 주권 시대의 개막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기되는 일부 절차적 논란은 당원들께 직접 물으면 될 것입니다. 당원들의 직접 민주주의가 당의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당원들이 합당 여부도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당에서는 당원 당규에 따라 당원의 뜻을 묻고 토론하고 당원 투표 절차 같은 실무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목표가 같으면 함께 가야 합니다. 같은 길을 가면서 함께 뭉치고 다져서 올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뤄내야 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이재명 정부 성공도 가능합니다. 통합은 필승, 분열은 필패입니다.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덕수에 대해 신속 단호한 내란 단죄 의지를 보여준 것은 앞으로 있을 윤석열 일당 단죄의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이상민, 박성재, 김용현 그리고 윤석열까지 앞으로 이어질 내란 세력들 재판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상식에 맞는 준엄한 판결로 국민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헌법적 관점에서 친일 쿠데타 위험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 친일 쿠데타는 전두환 12.12 내란보다 더 엄중하고 위험하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조희대 법원은 내란 사건 중대성을 무시한 채 일반 형사법적 관점에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취급하여 답답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영장 기각과 재판을 했습니다. 조희대 법원에 대해 이번 한덕수에 대한 판결로 내란 전담 재판부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친일 쿠데타 내란범에게는 헌법소 관점에서 윤석열 일당에 대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 20일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내란 세력들의 내란의 뿌리까지도 정확하게 단죄하고 특검 청구영장이 기각되는 일이 없도록 내란 전담재판부가 조속히 가동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문정복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충북도지사 김영환이 소유한 서울 북촌 한옥 충북도지사 김영환이 소유한 서울 북촌 한옥 세 채에 총 73억 원 규모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단순한 개인 채무라면 사적인 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직무와 맞닿을 수 있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2023년에는 충북 지역 폐기물 관련 업체 명의로 거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2024년에는 대전 거주 개인 명의로 추가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돈을 빌렸다는 것이 아니라
왜 금융권이 아닌 방식으로 거액 거래가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정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선순위 담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후순위로도 큰 금액이 근저당에 설정되었다는 점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가치만 보고 이루어진 거래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는 수사와 검증을 통해 가려져야 하지만 이미 확산되는 것 자체가 신뢰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 매수권 부여가 언급되는 대목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먼저 살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약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경위가 무엇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직자의 개인 거래가 어떤 형태로든 특혜로 비칠 여지를 만들었다면 공정성 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송 참사처럼 큰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책임 있는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충북의 행정이 도민 삶을 챙기는데 집중해야 할 시간에 도지사 개인의 문제로 도정이 흔들리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이번 논란은 충북 도정의 공정성과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더 이상 충북도민의 불안을 키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서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참가 선수단 여러분 안전과 성과를 기원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에서 충청북도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충북의 소멸 위험 지수는 0.487로 이미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도내 11개 시군 중 9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반면 충북의 경제 성장률은 5.8%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고용률 또한 최상위권입니다. 특히 진천은 108개월 연속 인구 증가라는 기록과 함께 1인당 GRDP, 지역 내 총생산은 도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상의 성장과 도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다소 괴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20대 취업자는 감소세가 뚜렷하고 기업이 성장하는데 청년은 떠나가는 기형적인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부족한 형편이고 양적 성장에 비해 삶의 질과 정주 여건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 의료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고 문화와 교육을 위해 주말마다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정조 환경의 한계는 인구 증가와 지역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사업은 진천과 충북의 교통 고립을 해소할 핵심 수단입니다. 수도권과 충북을 잇는 이 철도로는 지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정주 여건과 경제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속한 착공과 완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고 저희 민주당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충북에는 단편적 사업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 주거, 교통, 교육을 하나로 묶는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결과로 평가받는 정책을 위해 충북 도민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겠습니다. 끝으로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환경 개선과 후생 복리를 위해 민주당이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도민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오전 당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격적으로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원들은 물론 여러 의원들과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사전 의견 수렴이나 수기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또 오늘 일부 최고위원들 불참도 그런 아쉬움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서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있는 합당의 특성상 교섭의 절차를 미리 다 공유하기가 어렵고 그 때문인지 민주당은 과거 2014년은 물론 2011년이나 2007년 등에도 당대표나 대선 후보급 인사가 기자회견이나 선언 등 깜짝 발표를 통해서 통합을 추진한 전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절차 흠결 문제는 번번이 불거졌었습니다. 2007년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최고위원회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있었고 2011년에도 밀실야합 공방이 있었으며 2014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반대와 이탈이 일부 있었습니다. 어쩌면 대표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판을 예상하고 또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마음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와 당원의 규모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2007년이나 2011년에는 당비 납부 당원이 15만 명 안팎이었고 2014년에도 30만 명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권리당원이 150만 명을 넘고 일반 당원은 500만을 넘을 정도로 당원층이 두텁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집단 지성이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당원 113조는 합당에 대한 의결기관을 전국 대의원대회로 정해놓았지만 2024년 당원 개정을 통해서 최고 대의기관이 전국 당원대회로 변경됐기 때문에 합당에 대해서 당원의 총의를 수렴해야 될 이유도 어느 때보다 큽니다. 어찌 보면 이번이 수기 과정에서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진정한 당원주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사실 당원들 입장에서는 당세나 지지율 그리고 후보 경쟁력 면에서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하고 상대방의 답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 자체가 고역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상대 당은 최고위원들과 숙고했고 당원에게 물어서 결정하겠다는 말을 해버리니 상대적으로 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국 대표가 어제 했던 말은 사실 민주당원들이 민주당 대표로부터 먼저 듣고 싶었던 말이었기도 합니다. 두 당이 별도 정당으로 존재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 아직 남아 있는지, 합당의 명분과 실리가 충분한지를 당원께 묻고 당원의 총의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 결과를 당원께 보고드리고 그 과정에서 당대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지난 2014년을 생각하면 합당 직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분공천 논란이 이어지며 비슷한 혼선들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당내 수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경선 룰이나 공천 룰 같은 것들이 흩어져 버리고 상대당의 지분 요구에 따라서 그동안 당을 지키며 묵묵히 헌신하고 준비해온 후보들이 겪을 불편함도 또 고용 문제가 걸린 당직자들의 우려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부디 앞으로 이어질 당내 논의 과정에서 절차와 수기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주셔서 당원 주권이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납득시켜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청래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제가 당대표가 되고 충북에서 두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를 합니다.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또 오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인사 드립니다. 다가오는 2월 6일 밀라노 크로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이 막이 오릅니다. 국위 선양을 위해서 피땀 흘려 훈련을 아끼지 않았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께 응원을 합니다. 하계 올림픽에 대비한 선수들도 이 선수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을 국가가 잊지 않겠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견디며 올림픽 무대를 준비해온 선수 여러분 모두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충북 현장 최고회에서는 충북을 바이오 의학 생명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 원안에는 없던 오송 AI 바이오 데이터 센터 구축 예산을 국회 주도로 마련했습니다. 또 우리 이광희 충북도당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충북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한테 얘기하셨던 청주국제공항 민간 활주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천인가요? 이재한 위원장님? 옥천 농촌 기본소득 지역 선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국립소방병원 운영 지원 예산 414억 원, 네? 음성에 있는 국립소방병원 운영 지원 예산 414억 원, 이것도 됐죠? 네. 그리고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 민간 투자 사업 한도액 중액 등의 성과도 올렸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갖고 왔는데 또 대전 충남 통합 문제로 충북이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당에서 그 문제를 받아안고 충북 지역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충북 도민들과 함께 문제를 잘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코스피 5천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했던 분들 반성하시고 주식 투자하세요. 예. 그동안 비난했던 거 사과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용서할 테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위해서 본인들도 동참하는 자세에서 이재명 대통령 고마워하면서 주식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도 안 돼서 몇 달 만에 어떻게 코스피가 이렇게 2배로 뛸 수 있는가?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되고 정상화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것이 정상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다. PBR이 윤석열 정권 때는 0.8이었습니다. 지금 1.6으로 뛰었습니다. PBR은 순자산 비율이죠. 맞습니까? 주식에 대한 평가죠. PBR. 순자산 비율이 2배를 정확하게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2배가 뛴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PBR이 올라갔는가? 그래서 주식이 올라갔는가? 간단합니다. 윤석열 정권 때는 모든 게 불안정하고 불확실했습니다. 그 불확실의 구름이 거친 겁니다. 그래서 뭔가 경제는 심리인데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 거죠. 국가가 안정되면서 경제 심리도 안정되니까 주가도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전쟁 날지도 모르겠다 하는 코리아 리스크가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 남과 북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그런 기운이나 그런 위기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리아 리스크도 해결되고 있고 또 주식시장의 불투명성 이런 부분도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법 개정을 통해서 개미 투자자들의 가치를 보장하는 제도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법 개정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주가를 오르게 하는 긍정적인 요소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 덕분이고 국민들 덕분으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그런 효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님 단식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단식을 24일간 해봐서 압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루빨리 건강 회복하셔서 통일교 신천지 특검합시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낸 법안, 본인들이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필리버스터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을 보았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단식을 하셨는데 하자니까요. 그런데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도 심각하니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식할 필요가 없는 단식이었어요. 그냥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통일교 신천지 특검 받았으면 굳이 단식하면서 고생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텐데 병원에서 건강 회복하시면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모든 걸 떠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덕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 특검 구형은 15년인데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진관 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진관 판사님께서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명예실추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데도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행입니다. 근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란 방조범이 만약에 그대로 공소변경 되지 않고 갔더라면 이 부분은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한덕수 피고인에 대해서 이진관 판사가 이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다 하고 꼬집는 부분이 참으로 통쾌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전에 1980년 전두환 쿠데타, 전두환 내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큰 피해를 줬다. 따라서 그때 했던 판결을 참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현직 판사로서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진관 판사에게 제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헌법 11조와 84조는 충돌합니다.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런데 84조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현직 대통령만 예외입니다.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사소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조와 84조가 상호 충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대통령은 국가의 지속성을 위해서 국가의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고 그래서 대통령의 직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내란 외환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서는 소추하지 말고 처벌하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내란과 외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 재직 중에도 처벌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죄 중에서 내란 외환죄가 가장 중요한 죄입니다. 왜? 가장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이진관 판사가 명확하게 했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1인 1표제에 대한 전당원 여론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참 총무국장한테 보고를 들어보니 12% 정도 투표를 했다는데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당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의 합당 제안으로 놀라고 당황하신 분들이 많았나 봅니다. 여러 가지 불가피성과 또 물리적 한계 등으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송구스러움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당대표가 먼저 제안을 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에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과할 각오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테이프를 끊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제 시작종이 울렸으니 가는 과정과 최종 정착지는 모두 당원들의 토론과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당원 당규에도 전당원 토론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당원 투표에서 가결되면 가는 것이고 부결되면 멈추는 것입니다. 저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당심과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제 당원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더 나은 길인지 당원들의 집단 지성으로 이 문제를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국가대표 선수촌을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도, 게임도, 싸움도 승리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 싸울 필요가 없는 싸움은 피하고 같은 편끼리 싸우지 않고 오히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승리의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승리의 길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누구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당 전체 당원의 이익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시대정신인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에 복무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옵니다. 저는 누차에 걸쳐서 국민 주권 시대에 걸맞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자고 역설하고 있고 당원 주권 정당을 위해서 1인 1표제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이 합당 제안도, 이 합당 문제도 당원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최고께서 당원들의 충분한 보장, 토론 보장을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는 당원들께 합당을 제안한 것입니다. 당연히 당원들께서 기탄 없이 숨김없이 전면적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토론의 장을 열 테니 당원들께서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해주시고 그리고 당 대표와 당 지도부 최고위원들은 그 뜻을 수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스템이 하나만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충북 지역 의원님들 오셨는데요. 그 순서대로 이렇게 좀 하시면 되겠네요. 네, 대신 지금 11시부터 우리가 지금 견학이 있어요. 그래서 1분 정도 하시고 아무리 길어도 1분 30초 안에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입니다. 저희 찾아주신 우리 대표님 또 최고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이곳 국가대표 선수촌은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들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선수촌 개촌 이후에 올림픽이라든지 또 아시안게임 여러 가지 통해서 정말 우리 국가대표들의 그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목표를 충실하게 이뤄냈고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도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곳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진천 선수촌이 이렇게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 것처럼 시도 통합 문제, 고국 삭통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성과를 입증해내고 우리 충북도 지역 발전에 소외되지 않도록 대표님과
또 최고위원님들 지혜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이곳 국가대표 선수촌이 이제 처음에 그 지역 경제에 그 이바지하는 차원에서 지역 농산물을, 특히 축산물을 이용을 했었는데, 그게 안타깝게도 이게 대한체육회에서 감사를 통해서 이게 그 지역 농산물 이용하는 게 어떤 특혜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한 6년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모경 우리 문체위 간사님께도 건의드린 바가 있는데 당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강일 지역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 진짜 여기 만감이 교차합니다. 일단은 저희 고향에 방문해주신 대표님과 지도부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기 딱 문을 열면 선수들이 합숙하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저희 조상님들께서 누워 계시던 데입니다. 예, 여기가 천하의 명당짜리라고 해서 나라님한테 뺏긴다고 하더니만 결국은 선수촌이 들어왔습니다. 참 애처롭습니다만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저희가 집안이 양보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충청도의 통합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데요. 제가 충청도에 대대로 뼈를 묻고 살던 집안으로서 충청도는 사실은 충주와 청주가 중심이 돼서 도명이 생긴 그러한 역사적인 유래가 있습니다. 이 통합에 대해서 저희가 옆으로 비껴나 있는 것보다는 중심부에 들어가서 마청의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대표님이나 원내대표님 그리고 지도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충북이 이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역사성 가지면서 이 일에 같이 좀 이바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한 말씀 꼭 드렸습니다. 저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를 같이 만든 의원이기도 합니다. 어제 그래서 대통령님과 5천을 했는데요. 저한테도 정말 의미 있고 제가 일하는 보람을 느끼는 그런 하루였었습니다. 앞으로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노승일 지역위원장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충주 지역위원장 노승일입니다. 먼저 충주댐 수열에너지 용역 조사 비용과 또 수소 그린 인프라 구축 비용 증액 등을 지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충남 통합뿐만 아니라 5급 3특에도 해당되지 않는 충북 북부권 지역의 소외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서 우리 당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재한 지역위원장님 말씀. 제가 이제 살만합니다. 예, 이제 옥천에서 다니면 아주 그냥 칭찬이 자자합니다. 근데 옆에 동네인 보은, 영동, 괴산 가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이 시골에서 한 달에 15만 원씩 1인당 지원받는 게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어려운 인구 소멸 지역인 저희 지역에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불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은이 인구가 이제 3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매우 어려운 지역인데 보은만 철도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은 군민의 염원인 청주공항에서 보은으로 이어지는 또 보은에서 상주로 김천으로 이어지는 철도가 지금 제5차 철도 계획 안에 지금 넣으려고 매우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오셨는데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우리 이현희 의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실은. 근데 우리 어려운 저희 지역에 한 번만 더 꼭 도와주셔가지고 대표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좀 더 사랑해 주시고 문정복 최고위원님부터 시작한 최고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정말 어려운 지역입니다. 좀 꼭 좀 더 한번 관심을 가져서 우리 보은 군민이
행복하면 충청북도 도민이 행복합니다. 한 번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원표 지역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제천단양 전원표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금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정부에서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단양은 충북 지역에서도 아주 북부권에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변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소외됐다고 저희들은 좀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 단양은 충북에서는 북부권이고 변방이지만 태백권으로 놓고 보면 태백권에서는 아주 중심 도시가 됩니다. 태백권은 영월, 사북, 평창, 정선, 태백, 고안에 이르기까지 전체 지역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들이 모든 인프라가 제천을 향해 있습니다. 제천에서 공급이 되고 의료라든지 교육, 물류 이런 것들이 제천에서 공급이 되는데 이쪽 전체가 지금 소멸 도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천이 많이 인구도 줄고 지금 어렵습니다. 성장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 이렇게 소멸되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해주실 것을 우리 당대표님께 강력하게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꼭 좀 우리 태백권 중심도시 제천 단양 좀 챙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현희 지역위원장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인가요? 네, 합당 제안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해운 전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제안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확장 전략의 일환입니다. 건전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통합하는 확장 전략은 진영을 넘어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모두의 정부를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의 분명한 국민 통합의 방향입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역시 진영의 합산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해법을 키우는 책임있는 연대이자 시대적 선택입니다. 앞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연대, 국민 통합을 위한 연대가 지역과 세대로 가속화되길 기대합니다. 도시 발전의 역사는 인프라의 역사였습니다. 도로, 철도, 항공 같은 사회 인프라는 도시의 혈관이자 성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축입니다. 조선시대 변방이었던 대전 천안이 오늘의 핵심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부선 철도와 경부고속도로라는 국가 인프라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인프라에서 소외된 지역은 산업과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변방으로 전락했습니다. 충청도는 본래 하나의 행정 생활권이었습니다. 1896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충남과 충북이 나뉘었지만 산업, 교통, 인구 흐름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었습니다. 도시는 경계를 따라 성장하지 않고 연계를 따라 확장됩니다. 행정통합은 앞으로 100년의 미래를 결정할 초대형 인프라 선택입니다. 이 논의에서 소외된다면 100년 뒤 충북은 산업도 인구도 줄어든 또 하나의 변방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충북은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청주 국제공항, 오송 KTX역, 바이오, 반도체, AI로 이어지는 첨단 산업 기반은 충청권 어디에도 없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이를 광역 인프라와 결합할 때 충북은 단순한 연결 지역이 아니라 첨단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고립은 정체를 낳고 연결은 번영을 만듭니다. 닫힌 지역이 아니라 열린 연결 전략으로 충북이 충청 메가시티의 중심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통합놀이가 진지하게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당대표께서 214차 충북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이재한 위원장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충북을 사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북의 충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충북 현장 최고위 때 우리 충북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지역위원장님들께서 그렇게 열망했던 두 가지 옥천 농촌 기본 소득 지역 선정, 그리고 청주 민간 활주로 착공 문제 등이 실제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송 바이오 의학 센터, 데이터 센터 등도 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충북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당 지도부가 합심해서 노력하면 이렇게 성과와 열매가 맺게 됩니다. 대전 충남 통합 문제로 충북이 혹시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충북 도민들의 민심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충북을 특별히 더 사랑하고 특별히 더 챙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강희 충북도당위원장님 악수 한번 하시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우리 도당위원장님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최고위원을 마치기 전에 오늘 11시부터 웨이터 센터 등을 견학하고 11시 반부터 선수단에게 배식 봉사를 하고 11시 15분에 지도자 간담회가 있고 2시 15분에 쇼트트랙 선수단이 있습니다. 자칫 저희의 방문이, 저희의 이런 일정이 선수단에게 혹시라도 좀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낮은 자세로 선수들의 마음과 눈높이에 맞도록 그렇게 우리 행동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면 현장에서 언제든지 일정을 취소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무자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당진에 가서 된장떡 옮기는 거 했는데 그 계시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보람이 있었는데, 저희가 하는 일이 불편을 끼쳐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